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 바로 이곳에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다. 아침부터 쉴 틈이 없는 며느리 순임 씨. 그런데 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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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네. 잡순이가 얼마 됐다고 몸 밥을 또 주라 할까 참말로. 배고프네. 감사합니다. 내가 언니 밥 먹었냐? 아까쯤 밥 쌌는데. 나이가 들면 입맛도 없어진다는데 올해 92살이 된 시어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는 모양이다. 무슨 또 밥을 안 먹었다는 등 배고프다는데 일할까. 큰 날 일 그래, 났다. 밥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냐? 내가 죽어야 매일 고생 안 시켰니?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입맛 잃지 않고 잘 드셔주시니 고마운 며느리. 갑시다만. 점심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 허기만 달래드릴 겸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드리는데 잡수시. 신경 쓰이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어쨌든 오늘은 저거는 또 안 나오시네. 저거는 또 너무 멋을 안 잡순다 해서 성가시고 하나는 맨날 배고프다 해서 성가시고 어째 안 일어나셨어? 어째 안 나오실까? 현아빠. 왜? 저건데 좀 엄마한테 좀 가보실라? 어째 오늘은 또 나오도 안 하니까 또 그것도 걱정이요. 그래 괜찮으시나 어쩌나? 딸 집에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홀로 살고 있는 친정엄마. 평소 같으면 벌써 딸 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조용한 것이 영 불안한 거다. 이럴 땐 늘 사위가 나서는데 혹시 쓰러져 갖고 있으면 겁날까 봐 꼭 나만 가보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거의 다 다녀. 한 집에 모시고 살겠다 해도 끝까지 거절하는 장모니 어쩔 수 있겠는가. 할머니 일어나셨어? 목소리가 짱짱하네. 혼자 먹고 약 먹었네. 약 잡쌌어? 낡은 하우스집에 모시는 것도 죄송한데 전기료 걱정에 온도를 낮춰놓은 장모. 이러니 올 때마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좀 더 올려놨어. 이런 게 생기서 얼마 안 나오니까 좀 뜨뜻하게 하고 살아요. 감기 걸리면 돈 또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생계비를 사위가 책임지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에 늘 주눅이 들어있는 장모. 그 마음을 아는 사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받아낸다. 약속해요. 또 도장도 찍어요. 이제 앞으로 떵떵 기르고 그게 편하게 와서 내 집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 사오지 말고 딸도 집도 아니고 내 집이다 그렇게 항상 자신감 있이 살아요. 조심하게. 조심해 갈게. 농한기인 겨울엔 외출이 잦은 사위. 오늘은 모임이 있어 시내를 나가는 모양인데 그 사이 딸 집으로 향하는 장모. 한때 밥 땄었는가 보러 온다. 밥수고 저 놀고 계십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노세요. 우리 최서방도 있냐? 아니 지금 저 친구네 필요현장에 가셨다요. 좀 있어야 오실 거예요. 엄마는 맨 오면 채소방만 찾아. 나는 찾도 안 하고. 그럼 그렇지. 사돈 핑계로 사위를 보러 온 게다. 한때 짐 잡수했어요? 괜찮아. 네. 사위가 올 동안 말동무라도 할 모양인데 선생님 어디라고 성이 차이차요. 이문성이 안녕하세요. 네. 이문성이 안녕하세요. 한이 너 그냥 15년을 가까이에 살며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된 두 할머니. 지금 내가 아흔 몇 살인가 4살인가 92살인가 한 살. 2살 이제 선생님은 2살. 그 사이 딸 순임 씨는 엄마가 또 사위를 찾진 않을까 마음이 급해진다.
빨리빨리 하고 오시오. 장모가 찾아. 채소방밖에 몰라. 아유. 엄마 저 금방 채소방 저 필요는 끝나고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놀고 있어. 금방 오신대. 금방 온대. 금방 온대. 에이구. 한생은 뭐하니 아는 남 아는 게 하나 쌌어. 채소방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내 아들이야. 채소방도 내 아들이야. 사옹어 아들이니 아는 선생님이 찾았으면 내가 성간성간 내가 가요. 사우는 내가 그렇게 찾아도 좋아하지 힘들게 내색이 안 하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이가 돼가는 사돈. 갈수록 아들 가진 유세도 심해지니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신발 신어요. 예, 신발 신고 괜찮았어. 왜 소리 질렀어요? 내가 샜어? 길모가 쓰게 그러지요. 일단 분명히 귀안 먹어야 생각해. 좀 얄밉기는 해도 딸의 일을 덜어주고 싶은 친정엄마 조소녀 할머니. 운동도 할 겸 하루에 한 번은 꼭 사돈과 산책에 나서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야 100살까지 살려면 이렇게 운동해야 100살을 살지. 오늘 백성강 살아라. 에. 운동이라고 해봐야 천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전부. 그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사는 동안 건강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딸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다. 아이고 힘들어서 다리 아프고 그냥 멍하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내가 밀어드릴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으라고. 발을 들어. 발. 그 아니 푹 앉아서. 아니로 더 푹 들어가서 발을 땅에 안 닿게 들어. 예. 등수가 많이 나가서 안 돌려줘요. 뭐 먹고 그렇게 살이 많이 부정부정 찌가 이렇게 안 무거워. 안 밀어져. 가만히 많이 쓰는 하루가 다르게 걷는 것도 힘에 부처하는 사돈.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재밌고 줘서 한날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옛날 우리 영감이 밀어준 것만 더 재밌어. 더 좋아요? 예, 재밌어. 영감 밀어주는 좋지 뭘 사준다 밀는 거 좋겠어. 아이 근데 영감 재밌어. 산내 괜찮아. 재밌다는 게 좋소. 지팡이 없인 걷는 것도 힘들지만 사돈이 즐겁다는 말에 자신의 아픔은 쏙 달아난 모양인데 그냥 그냥 민지요. 천천히 간 놈이 좋다고요. 아이고 난 재밌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시각 딸 수님 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일을 돕고 있다. 난로에 뗄 장작이라도 쪼개 넣으려는 건데 우리 집 아저씨가 이거 하면 어깨 아픈데 뭐라 한디 내가 없을 때 해놓으려고. 바쁜데 또 이거 해주려면 힘들잖아. 15년 전 친정엄마를 앞집으로 모신 후 양쪽 살림에 일이 2배로 많아진 딸 부부. 신경 써야 할 일도 2배다. 또 두 누언니들 또 싸움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싸움한가? 가봐야 되나 또.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자기 집이라고 또 그러고 또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나 집세라 그러고 둘이 다투다가 또 화해하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 둘이. 정말 그럴까? 산책 후 돌아온 두 할머니. 아이고 힘들어. 산책도 요리해서 좋지요. 예? 야, 누군 사람? 네. 아들이 만들어준 내 침대에서 버젓이 누워 오라가라 하니 뭔가 못마땅한 내심 할머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누우셔. 예. 오늘따라 의기양양한 사돈? 무얼 믿고 저러나 싶다. 야, 이러면 좋죠? 네.
옆에 누우라니 일단 눕기는 했는데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내심 할머니. 자리를 뺏긴 것 같아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이것이 내 집인데 그 어찌가 산떡지마이를 하네. 산책 아들 집도 되지만 내 딸 집도 되지. 아 그래요. 그러긴 그래요. 그렇게 한데 아랫집이지. 아이고 이놈이네. 싫어요? 네. 보행차에 힘들게 태워왔더니 이건 또 무슨 유세인지.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니 속상해도 꾹 참자 싶은 소녀 할머니인데 저마서 불편해서 그냥 일나서 안 해야지. 산책하는 어찌 일어나요? 젊은 게 불편한 게 한생에 가면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쓰려고 해서 일나 안 했어. 이건 뭐 대놓고 가라는 소린데 사돈은 눈치가 없는 건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상하네. 장모님이 더 좋을 거 있니? 이상하네. 안 늦는다고. 오늘 괜찮을까? 충분히 들었을 법도 하건만 꼼짝도 하지 않는 조소녀 할머니. 내 집처럼 떵떵거리며 지내겠다 사위와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침대가 그게 좋았어. 그렇게 누워서 안 있나게? 편백나무로 해서 냄새가 좋았어. 마음이 편안하게 놓았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로 만든 가구들. 사위가 분명 같이 쓰라고 손수 만들어준 건데 오늘도 변함없이 텃세를 부리는 사돈이다. 사돈도 너무하네. 내가 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생에 안 있나서 웃은 게 내가 하는 소리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 갈래요. 네, 저 누이치 가시나구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어따 산땡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소리니 어떻게 그냥 가요? 이 너시요. 성이 정해요. 사돈을 보행차에 태우고 오느라 힘을 다 쓴 탓인지 기운이 더 없는 조소녀 할머니. 집에 가서 쉬려나 했더니 사위의 가구 만드는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속상한 마음에 사위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려나 싶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쓰고 남은 편백나무 조각을 주워 담는 할머니. 뭘 하시려는 건가 싶은데 아이고 향이 너무 좋네. 사위 집에 얹혀 사니 서러워도 어쩔 수 없는 일. 아쉬운 대로 조각을 가져가 나무 향을 맡을 생각이다. 사위 말이 이 나무 향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하니 침대면 어떻고 조각이면 어떠랴. 다 같은 편백나무니 상관없다 싶은 거다. 어떤 냄새 징하네. 내친 김에 좋아하는 나무 향이라도 맡으며 서러운 마음을 달래야겠다 싶은 할머니. 하지만 생각할수록 처량하기만 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다. 그 시각 누구보다 편한 자세로 쉬고 있는 내심 할머니. 그 사이 일하러 갔던 며느리도 돌아왔다. 어째 엄마는 어디 가고 혼자 계세요? 갔다? 산댁은 어디 갔어? 한테 가서는 왜? 뭐 어째 갔다요? 몰라. 어째 그냥 갔죠. 나가시더라. 어째 그랬을까? 몰라. 더 있으고 더 놀러가라고 어째 그냥 가시더라. 사위도 안 보고 그냥 갈 엄마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며느리 수님씨. 그때 장모님. 장모님들이 장모님. 나 찾으셨다며 어디 응. 가셨어? 아니 여기서 어머니랑 계셨는데 응. 이거 어머니한테 물어본 게 가셔 없다가네.
가셔버렸어 이때가 기다려놓고. 같이 계시라고.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던가. 분명 또 어머니와 다투신 게 틀림없다 싶은 사위인데 어머니 나 왔어요. 아들 빵 사왔는데 그저 어머니가 장모님 댁에도 가라간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 꼭 그런 것 같은 게 꼬라갖고 가문 같은데? 언제 너 장모하고 나하고 싸우는 바냐? 아이 어쩔 때 보면 어머니가 자꾸 미워한 때도 있더만 어쩔 때는. 나는 너 장모만 반만 현수만하고 많이 알았니? 언제 너 장모만하고 내가 싸우냐? 의심은 가지만 절이 아니라 발뺌이시니 더 말도 못하는 아들 성재 씨. 사우네 집에 와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모님을 좀 따뜻게 해주고 좀 잘 좀 하시라고.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니 서둘러 일어나는데 장모님이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왔으니 식기 전에 빨리 가져다 드릴 생각이다. 나한테는 두 엄마가 똑같아. 예. 그래서 어머니 것 5개 사면 장모님 것도 5개 사야 되고, 예. 뭐 옷을 사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장모님, 여기 계시고 나는 또 안 계신 줄 알았네. 예. 아이고 안 추워요? 따뜻해 놨네. 그다음에 잡수. 앉아. 부드러운 데 잡자. 이렇게 장모님을 모신 지도 어느덧 15년. 두 어머니를 함께 모신다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언제나 늘 장모 편에 서주는 고마운 사위다. 진짜로 어머니가 속 안 상했어? 어이 안 상했네. 지금 걱정돼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산댁 나보고 뭐라고 하네. 내가 왔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다 일러. 그래야 내가 어머니한테 못하게 하지. 우리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요. 그러게 나이 먹으려네. 예. 이렇게 살가운 사위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사위는 밀린 일을 할 모양이다. 취미로 시작한 목공일이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자랑하더니 이젠 하루의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사위다. 그 시각 사돈 내심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다. 먹는 거라면 늘 남김없이 다 드시는 할머니인데 웬일인지 좋아하는 붕어빵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번엔 따로 하나 챙겨 집 밖을 나서는데 난 때문에 아까 강원수 얘랑해 그냥 풍경탕 하나 한탕이니까 해. 아들의 타박이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 이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다. 한때 안 계세요? 한테 안 계세요? 산댁 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예,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 예? 추운데 어떻게 오셨냐고. 어머니야 먹었어. 애써 찾아온 보람이 있는 모양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반겨주는 고마운 사돈. 그런데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붕어빵. 꺼내려던 붕어빵을 다시 집어넣는 내심 할머니. 한테 풍경빵 어디서 나서? 최서방이 갖다 줬다고요. 내 아들이 안 살아있어요? 최서방이 갖다 줬다고요. 알았어. 나도 아까 사나이여서 먹었어요. 그럼 그렇지 싶은 내심 할머니. 이럴 땐 내 아들이 아니라 꼭 사돈 아들인 것만 같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좋으시면 가세요. 괜한 질투심이 드는 내심 할머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부터 서둘러 밭에 나온 부부. 추운 겨울바람에 땅이 얼었는데도 풀은 어찌 이리도 잘 자라는지 손 놓을 틈이 없는데
아니 뭐 참 왜 내 똥구멍을 절도 따라다니면서 저리 싼 거? 아, 내가 뭐를 잘 여일하게 못하니까 좀 가르쳐 주라고 보고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할 줄 모르는 시골에 사는 지가 몇 년이라고? 침대며 책상이며 못 만드는 가구는 없어도 40년 넘게 하는 농사일은 어쩜 이리도 늘지 않는지 그저 답답한 아내다. 저 어머니는 뭐한테 저 엄마는 저 또 건너 이제 넘어온 거 우리 따라서? 뭐 장모님? 네, 장모님 여기까지 못 알아와요? 나만 죽겠냐? 다 같이 누구도 춥지. 그러니까 얼른 하고 가자. 아니 하다 다쳐보면 어떡하나? 아니 안 할게. 오히려 안 도와준 것보다 15년 전 처음 딸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던 장모님. 이렇게 기력을 되찾은 건 사위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다. 준뒤 들어가셔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해? 작년이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겠는가. 누구 풀면지 보고 있겠는가. 글쎄 너무나라 하늘나라로 가버렸을 거이네. 다 그때 같으면 꼭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셔가지고 나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어? 자네 덕이지. 자네가 살려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아들도 지금은 엄마를 싫다가는데 응. 장모를 그만을 장모를 이렇게 모시고 한다는 거 너무나 세계에 알릴 일이네. 뭐한테 세게까지 알리? 텀턱스럽게 무슨 세게까지 알린다고 그래? 나도 알릴 거요. 너도 꼽사리 끼서 알려줄게. 일찍 세상을 떠난 순임 씨 아버지. 그 후 세 딸과 함께 살던 엄마는 남편을 앞세웠다는 이유로 두 딸만을 남겨두고 시집에서 쫓겨나 재가했다. 그때 순임 씨 나이 고작 10살이었다. 아니 이제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막내는 데리고 가고 우리 둘이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당신이 이제 우리 본가에서 데리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내만 데리고 갔었죠. 헤어져 산 지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는 두 명의 동생을 더 낳고도 병든 몸에 갈 곳이 없어 떠돌던 신세였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장모를 아내의 반대에도 모셔온 게 바로 사위 성재 씨다. 걔가 해가지고 아들이 부도를 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아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장모님은 딸한테도 장애인 딸한테도 갈 수도 없고 두 딸이 인천가 있었는데 거기도 솔직히 다 어렵게 살고 있고 그래서 장모님 안 받아줬으면 어디 길가에 나 앉아 얼어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 어머니 모셔온 것은 정말 잘했어 당신. 고마워. 나를 했어.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겠지. 그게 또 잘했어. 감사해. 고맙고. 내가 고맙지. 시어머니 모신 데다가 또 편찮으신 장모님까지 모셔다 놓고 같이 돌보라 하고. 왜 안 가시고 가 계셔요? 같이 가려고 앉았다. 같이 가자. 자리가 말이 안 들어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뭐하러 이걸 오지 말아겠는데 이거 와갖고. 아이고 다리 아프다. 자, 그 집에까지 가면 너무 멀어서 안 되겠어. 나한테 엎여. 아니. 안돼. 아니야, 안돼 나 내가 걸어갈 수 아니. 있어. 그럼 여기 앞에다 내리게. 아이고. 어메. 말은 됐다 해도 웃음은 감출 수 없는 조소녀 할머니. 호강이 따로 없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고갖고 그렇게. 그러게 말이야 허강한다. 나도 생겨 안 오지도만 장모는 잘 둬. 당신은 그 수가 나가니까 못 없지. 나도 낚시를 하거든. 갈 곳 없는 장모를 모셔와 15년간 한결같이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위. 이런 사위 덕분에 살 수 있는 장모다. 사후 등이 따스네. 따뜻해요? 어이 아이고. 따뜻하긴. 아이고. 깍깍 붙들어. 오늘도 조소녀 할머니는 사위 때문에 웃는다. 그날 오후 식사 준비로 분주한 순임 씨.
이가 없는 친정엄마를 위해 매생이국을 끓이는 중이다. 입맛이 없는 건지 도통 먹는 게 시원찮은 엄마. 쉽지 않아도 되는 매생이국은 잘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인데 식기 전에 드시게 할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는 수님 씨. 숨 참을까.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꼭 당신 집에서 드시려고 하니 방법이 없다. 엄마, 저녁밥 먹읍시다. 잡수고 내일도 잡수고. 매생이가 나왔더라고 오랜만에. 그러게. 잡수 이거 국물 한번. 아, 굴려서 맛있겠다. 요새 제철이 아니. 잡수만 하요? 맛있다. 맛있어. 많이 잡수시오. 40년 만에 다시 만나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친정엄마. 그런 엄마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엄마라고 이제 진짜 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내 옆에서 같이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엄마라는 이름 자체를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불러지겠어? 같이 안 살면? 그냥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산댁이나 채소방에 넣어서 저녁 차려드려라. 낳기만 했지 키워주지도 못한 딸인데 이렇게 나이 들어 신세까지 지고 있으니 늘 미안하기만 한 엄마.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말없이 살뜰히 챙겨주는 큰딸인데 무엇이 이런 걸 줬어? 뭔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 놨대? 오면 이거 뭐이다? 아니 방에다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된다. 뭐야 이것이? 항내가 좋아서 내가 항내 맡으려고 갖다 놨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딸 수님 씨. 차마 말은 못하고 조각을 주워다 놨나 싶어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방 안에다 지저분하게 놔뒀어? 갖고 가지 마. 그냥 놔두란게. 할 가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란게. 아, 냄새가 안 좋아. 알게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알았어. 할 것일게. 가만 있어. 알았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은 수님 씨. 뭐야? 아니 그거 냄새 난다고 방에다 그 힘들게 안 놔뒀어. 그러면 이거를 딸 집에 자주 오는 장모님이니 함께 쓰시라고 일부러 거실에 놓은 가구들인데 생각이 짧았다 싶은 사위. 우리한테 말은 못했을 거예요. 하나는 해주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러고는 자기 성격상 뭐 사부야 이거 필요하다 딸아 이거 하나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장모님이 소심하게. 그러니까 막대기를 본 순간에 나도 아찔하던데 뭐 맨날 너무 것을 만들어주면서 그래 뭐 하나 파갖고 뭐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은 두 사람. 서둘러 뭐라도 만들어드릴 생각이다. 사실 장모 집도 사위의 생각으로 지어진 거다. 한 집에 사는 건 싫다고 하시니 수석들을 보관했던 하우스를 개조해 장모에게 내어드린 것. 오늘은 어떤 놈을 닦을까? 사위가 애지중지 취미로 모아온 수석들. 먼지라도 닦아주려는 거다. 매일 한두 개씩 닦다 보니 이젠 자식처럼 정까지 생긴 할머니. 아이고 이쁘다. 엄마가 닦아줄게.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 어느새 하루 일과가 된 건데 너도 닦아줄게 이쁘게. 우리 사오 고마운 사오인데 내가 해줄 것이 없어서 이런 길에서 딱 이쁘게 닦아주려고요. 닦아줘요. 이상하게 생겼다 너는. 못난 돌이 꼭 자신 같은 소녀 할머니. 이렇게라도 사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게다. 어디 가요? 어머니 어디 가셔? 어머니 산댕이 언니 안 오셨나 그냥 한번 가면 왔나. 안 가면 어쨌다 그거 다 잘 있을 거인데.
한번 가먹나고. 조심해서 천천히 얼른 가보고 얼른 오시오. 평소라면 벌써 놀러 왔을 사돈인데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니 궁금해진 내심 할머니. 마냥 기다리는 게 심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사돈한테 가는 게 아니다. 여기는 돈이 제대로 있나 없냐. 사돈 집에 올 때면 아들이 애지중지 모아온 수석을 살피는 건데 힘을 안 거. 서로 하나. 그냥 영한 돈이 하나 이거 비네. 큰일 났네. 긴 예쁜 데가 없네. 사돈이 돌을 닦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내심 할머니. 아이고 참 희한하구나. 큰일 났네. 돈은 치면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아무마 야 큰일 났네. 왜 여기까지 오셨어? 왜 뭐가 큰일 나? 한창에 어. 수선 좋은 이쁜 놈 제일 큰 놈이 없어졌어. 생년 아니에요. 거기 어디 있지? 어디 가겠어요 그것이? 있는 자리가 비니. 또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 싶은 아들. 혹시 산등이 가져갔던가 네가 한번 물어봐라. 나 이렇게 속을 짜는 중간에 그놈이 없어요. 산등이 아니면 돈 앞이나 끝나고 그럼 가져가는 거 모르겠어요. 아니 장모님이 그럴 뿐이요. 글 안 해. 그래 너 혹시 아야 그렇게 네가 물어봐라. 아따 어머니도 참. 장모님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넘기면 끙끙 앓을 어머니니 일단 가보자 싶은 건데 이 추운데 어떻게 오시냐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한 사위. 그런데 어머니 여기가 있네. 그래야 그래 산등이 갖다 놨다가야. 산등이 내가 닦으려고 갖다 놨어요 우리 방에다. 그래서 예. 어릴 때 그래도 나는 명리 우리 장수란 산등 스pon은 또 망가 가져가는 거 안 그랬어. 장모님 어째 돌 여기다 갖다 놨어요? 먼지가 많아서 내가 닦으려고 갖다 놨네. 하다 이제 도둑 누명까지 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점점 속이 상하는 장모, 소녀 할머니. 사위 돕는다는 것이 마음만 상해버렸다. 그러니 너무는 거. 내가 무난한 소리지. 이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내심 할머니인데 다음부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예? 예. 장모님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한때가 가게. 얼마나 나오고 창설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냉랭하지만 그러니 아는 것이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내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하는 생각 그 소리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사위가 전국을 돌며 어렵게 모은 수석이니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할머니다. 한번 가요. 네, 조심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지만 사위에게 얹혀 사는 사돈이라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아들과 함께 살았다면 이런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았을 텐데. 새삼 서러운 마음만 커진다. 나 데리러 와라, 승우야. 엄마 데리러 안 오냐. 남편 앞세웠다고 쫓겨나다시피 딸까지 떼놓고 제가 했건만 무슨 팔자가 이리도 박복한지 재혼한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아들도 앞세워 보내야 했다. 애들 남매 얻은 것이 한나는 소아마비 걸려서 걸음 못 걸고 한나는 심정중에 저렇게 배도 못 걸고 지금
거기가 망이고 부산하고 죽고 함께 나는 오고 갈 데가 정말 없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여기 딸을 내가 길리도 안 하고 놔주기만 했는 딸이 이렇게 나를 뭐랄까 항상 미안하고 사후 볼 때마다 미안해요. 내가 사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애미는 못하니까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뭐 말하기가 힘들어. 이렇게도 내가 그냥 여러 날 안 아프고 금방 죽으면 하지만 그렇지 안 하고 아파 그 소리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 생각만 해요. 늘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기나긴 세월. 아들이 떠난 후 깊은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었던 할머니. 오늘은 또 기나긴 밤을 어찌 보내야 할지. 나라. 나한테 언제 안 오냐? 요즘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엄마. 응? 어떻게지? 재가를 할 때 데리고 간 막내딸이다. 언제 그럼 시간 될 때 가면서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안 되냐? 아유, 엄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지금 좀 어렵은 거. 와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 왜, 사돈 할머니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어? 사돈하고 잘 지낸다.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오늘따라 막내딸이 더 그리운 소녀 할머니다. 올 것 같지 않던 아침이 또 밝았다. 아침도 먹지 않고 나온 산책길.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늘 사돈과 함께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혼자다. 오늘은 한자 하고 싶어서 나 한자 나왔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가 싶더니 날이 밝기 무섭게 나온 거다. 혹시 또 기력을 잃고 딸에게 짐이 될까 일부러 운동 삼아 서둘러 나온 조소녀 할머니. 하지만 그리움만 더 커지는 모양이다. 저 먼 데서 딸이 온 것 같고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게 되는 막내딸. 이 우울한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 그 시각 아침을 먹고 사돈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내심 할머니. 어머니 조심해서 천천히 가. 조심히 벽 잡고 내가 갈까요? 천천히 가시라고 천천히 조심해서. 언니야, 나 힘내나, 이놈의. 왜 뭔 일 있는가? 뭐 어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라고 맨날 그러잖아. 아니, 일을 점수 하나가 안 났는데. 가만 있어봐. 약. 근데 풀어주고 난리가 났지 진짜야. 큰일 났다 야 진짜. 그만하게 다닌 것 같소. 까딱했으면 이제 나하고 살도 못하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네. 하나만. 상처가 심상치 않다. 응. 어쩌네. 어떻게 되게. 그냥 영어에서 연예인 단체니까. 그렇게 천천히 다니라고 했잖아요. 하면 이거 어찌가 많이 다쳤구만. 오메 요 손가락도 다쳤어. 야 이거 오메 손을 어디 짚어버렸어. 영은 씀스러워 영은 아이고. 잡질내면서.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인지 걸핏하면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인 시어머니. 얼마 전에도 넘어져 속을 썩이더니 또 사고다.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조심하라는 소리가 맨날 애기야듣게 하지. 혹시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며느리.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다쳐갖고 그냥 아파갖고. 그렇지 않아도 엄살이 심한 시어머니인데 한눈에도 상처가 심상치 않으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함께 벌써 연락한 것 같더라. 아니 병원을 갈게라.
지금 병원에 죽어도 안 간다. 어째서 안 가? 병원으로 아. 치료하고 오지. 아이. 병원으로 갑시다. 아유, 병원 안 가. 어째서? 나 놔두고나고야. 아야, 안 간다 말이야, 병원에. 못 놔두고 와. 병원에 안 치료만 하고 간다. 오지. 야, 병원에 놔두고 가면. 참 별일도 다 있네 참말로. 나 죽을 때. 아파 죽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건 또 무슨 쇠고집인지. 복장 터지는 며느리인데 들어와야지. 우리 친구들 또 병원에 간다고 해갖고 영화나 열어놓고 그냥 나를 풀고 가고 산다 그래. 나는 그래 안 안 한다께. 가야. 이게 무슨 공 없는 소리란 말인가. 4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어머니인데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 약이나 사올라. 약이나. 놀란 마음에도 걱정되는 또 한 사람. 엄마. 바깥에 나오지 마. 우리 어머니는 넘어져갖고 다쳐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 어? 산책 넘어졌어야. 그래서 터졌냐? 병원에 가야겠구나. 나는 안만 해도 죽겠다 야. 이 노인들 때문에. 하루 종일 옆에 붙어 다닐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며느리. 노인네들은 한번 쓰러지면은 못 일어나.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 가지. 뭐 달리 조심하라 간단가. 에이 난 못 살겠다 야 안만 해도. 이럴 때 남편은 또 어딜 간 건지. 병원은 안 가겠다 고집이시니 급한 대로 약이라도 사올 요량인데. 마음이 불안한 건 소녀 할머니도 마찬가지. 넘어졌다는데 같이 데려다 봐야지. 밖에 나오지 말란 딸의 말은 잊은 지 오래. 혜인아 엄마야. 혜인아 엄마야. 혜인아야. 그새 병원이라도 갔나 싶은데 산책 왔어요? 오메 산책 어쩌요 많이 다쳤어. 아니 난 산책 안 오는 시작했어요. 오메 진짜 안팅 많이 다쳤네. 한가면서 밤낮 좋지만 난 걔는 그러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다친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도둑으로 의심받아 속상했던 마음은 사라진 모양이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나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금방 문 열고 나온 게 아무도 없어. 여기 오세요 여기.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했던 며느리 말이 생각이 난 내심 할머니다. 했네. 매년에 내가 미운가? 야, 요한에 나, 야, 여문 나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미 노릇 못한 친정엄마도 거둔 딸이 아니던가. 이해가 되지 않는 소녀 할머니다. 한침에서 매년에가 요한군에 가냐강군에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매년에만 살아가요. 요한군에 보내면 안 가요 나는.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파래지는 얼굴. 딸과 사이가 보면 얼마나 또 놀랄까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소녀 할머니. 아군 잠깐 앉아 있어. 예. 약 가지러 가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뜬금없이 장독대를 찾은 소녀 할머니.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싶은데 약이란 게 바로 된장인가 보다. 식해서 피나고 멍들 때 벌르면 나서요. 할머니만의 민간 요법인 셈. 보세요. 이 놓았어요 열이. 여기 누웠어? 왜? 뭐 하려고요? 약 바르려고. 약 벌라고요? 아이고 된장이고 약이요 약. 약 아이고 된장 같네. 된장도 약인게 바르면 나선다. 암도 나선대요. 엠도 나선다고. 나신다 한번 보려면
사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는지 일단 하자는 대로 따르는 내심 할머니. 커요, 팔아, 난 손에 팔래. 제발 상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주는데 살살 누르세요. 살살 누르요. 아파요. 아파서 참어요. 아파요. 이제 안 아플까? 안 오면 시작해요. 사돈의 정이 쌓여가는 사이 약을 사러 갔던 딸이 돌아왔다. 너는 어디 갔다 오냐? 언제 오셨어? 뭐야 이것이? 약 걸렸어. 이건 뭔 약이다? 된장. 살다 별거 된장? 요새 사람 된장 모른다. 된장. 별일 다 봤네. 이건 뭔 일이다? 어디서 나서 이런 것은 다 갖다 붙여놓고. 옛날에는 나도 골박 터져서 그런 일 있잖아. 요새 세상에 좋은 약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뭔 일이다. 왕복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힘들게 지어온 약. 이렇게 혼란있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놔두라고? 끌어오지 마. 안 해. 끌려야 돼. 큰일 나. 그 소독하고 해야지. 뭔 일이야. 사돈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정성껏 간호까지 해주니 고마운 마음에 풀고 싶지 않은 거다. 끌리자 끌려. 뭐 힘도 세네. 나도. 놔둬갖고 이대로 놔두자고? 텔레비 있어서 암도 났다는데 더 돌아. 조금만 더 해줘. 이 놈들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야만이도. 뭐 놔두라고 둘이 다 똑같네. 누가 이 할머니들을 말릴 수 있을까? 걱정은 돼도 일단 지켜보기로 한 며느리다. 그 사이 어느새 어두워진 저녁. 외출했던 사위 성재 씨는 방학한 외손자를 데려온 모양이다. 세결아, 빨리 더 멀리 보고. 예? 보살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으니 유난히 시끌벅적해진 집.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 운요? 어머, 우리 처제 왔어. 아이고, 이 춘지 어떻게 이렇게 온 거야? 우리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해야지. 생각지도 않은 막내 처제가 찾아왔다. 엄마의 전화가 내심 마음에 걸린 모양인데 저기로 앉아. 어제 미리서 연락도 안 하고 왔냐? 그냥 왔지. 갑자기 오고 싶어갖고. 그냥 오고 싶을 때 와야지. 8시간 걸렸어, 8시간. 형부 그거 저거 잡수세요. 빵. 너는 어머니 형부 먼저 찾은다는데 그들은. 아이고, 형부가 최고지. 그래.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민망해지는 성재 씨. 하여튼 우리 처제 오이라고 춘대 고생했어. 아이고. 네. 올 때마다 하여튼 내 뭐든 다 해주고 고마워. 내가 고맙죠, 항상 형부한테. 연락조차 끊고 살았던 장모님의 소식도 막내 처제가 있어 가능했다. 엄마도 여기서 계시는데 엄마한테 잘해주시고 해가지고요. 제가 항상 고마워서 언제보다도 저는 형부한테 항상 고마워요. 우리 엄마 뭐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형부하고 또 언니하고 다 시골에 안 오셨으면요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니어도 다 사셨을 거요. 아니에요, 형부. 그래도 엄마가 항상 네 형부가 나 살렸다 맨날 그러셔요. 맨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럼 형부한테는 표현 안 하셔도요. 많이 해요. 고마워요, 형부. 항상. 본의 아니게 혼자만 엄마 손에 자란 것이 늘 미안했던 처제 윤희 씨. 하물며 나이 드신 노모를 이제와 언니 부부에게 맡긴 셈이니 그 죄스런 마음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장모님 또 오래 산게 우리가 또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엄마를 모신 후 가끔씩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됐으니 그저 감사한 두 자매. 울지 마. 언니가 왜 울어? 진짜. 보니까 반갑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생의 눈물에 마음이 아픈 순임 씨.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속내를 털어놓는데 내가 이제 안 아플 때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지금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분들을 이제 나는 다 보내고 이제 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두렵고 무서워. 정말 이건 사실이야. 아프면 진짜 아플 때는 저런 애들을 어떻게 할까 싶으면 정말 기가 막혀. 심장 수술까지 한 아내가 괜히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건 아닌지 늘 미안한 남편. 난 당신까지 울고 난리야. 이거 뭐 준비스럽 게. 마.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막내딸이 온 걸 알면 가장 기뻐할 친정엄마.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없어 보여 걱정했는데 잘 됐다 싶은 순님 씨. 엄마 빨리 집에 가자. 갑시다. 집에 좀 가. 아니 집이장 갔다 오자고. 이제 아빠가 좀 다쳤다니까. 어? 왜? 조금 다쳤어. 그러니까 가보자. 아이고, 아까 괜찮았는데 어디 가서 다쳤어? 딸이 거짓말하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마음이 급해진 소녀 할머니. 걸음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인데 어찌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사우 어서 가서 뭘 좀 봐야지. 많이 다쳤다는데. 그래? 어메 그렇게 바쁘구나. 막내딸이 온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데 아이고, 네가 언제 왔냐? 금방 왔어. 아이고. 깜짝 놀랐지? 딸이 반가운 것도 잠시 거짓말했구만 언니가. 오사고 다쳤다는 게 어딨어? 어딨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다쳤다고 그래. 거짓말에 나왔는데 거짓말했잖아. 또 찾아 거짓말했구만. 언니가 깜짝수 아니라고. 근데 말렸다 엄마 얼굴이. 딸 온게 좋아? 시끌벅적하는 소리에 주무시던 할머니가 깬 모양이다. 왜 이렇게 그럽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매. 어머 여기. 아유. 한생한생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왜 얼굴이 왜 그러셔요? 사돈이 발라준 된장 덕분일까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통증은 제법 가라앉은 듯한데 앉으세요. 바닥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아니 저기 엄마를 좀 제가 좀 며칠 모시고 가려고. 안 돼요. 우리 인자 니가 살았느니 우리 인자 무시하게 언제 이 녀석 데려간다가요. 절대 못 돼요. 못 데려가요. 절대 못 돼요. 아니 가서 갔다가 조금만 있다 아니 올 거예요. 선생 가면 난 서울에 못 살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사돈을 데려간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내심 할머니인데 갔다 금방 한 달만 있다 올게요. 어머 한 날은 가요. 한 날은 견들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여기서 사는 사는 아니에요. 언제부터 저렇게 산책도 몰랐을까? 안 돼. 아이고.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웃어.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린 두 할머니. 한생 내가 사랑해요. 알아요. 나도 사랑한다. 안돼. 네네네. 엄마 엄마 잠깐만 계셔봐. 선물 사갔다 가요. 엄마 먹으냐고. 선물 사갔다 게. 모자. 저렇게 멋진 거 사갔다. 요거는 할머니 쓰시고 요거는 엄마 쓰시고 어디? 아유 이쁘네. 자매가 따로 없다. 더 예쁘야. 우리 시엄마가 더 이쁘네. 아유 엄마가 더 부모님이 더 이쁘구만. 나는 우리 김대심 씨가 더 이쁘네. 난 우리 엄마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소녀가 더 이쁜데?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두 할머니. 그런데 나만 쓰려니까 미안하네. 우리 채소밖에 안 사왔냐? 응? 형부는 내가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사드리려고 형부 마음에 드는 거 사드리려고 그냥 왔어. 저기 해남 가서 사드리려고. 너는 나보다 좀 성부한테 더 잘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엄마. 왔다 알겠어요. 정말로 뭐 4,500개
안 챙기네. 딸도 있고 뭐 딸 것을 안 사갖고 뭐 사오고 난 내 것을 두명이도 안 하네. 정말로 묘한 년. 친정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싶어 일부러 삐진 척하는 딸 수님씨. 수임이 너는 그럼 니는 내가 떠나. 아니 나는 머리가 엄청 커갖고 들어가도 안 하거든. 볼란가? 여 이거 들어가가요. 들어가도 안 해. 여기 우리 동네에서 내 머리가 제일 크다네. 상처가 깊으면 어떠랴.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을.